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를 비롯해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 및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밀워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유타전을 패배하면서 지난 미네소타전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알페렌 센군이 27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제일런 그린도 25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 팀의 원투펀치가 나란히 분전했지만 딜런 브룩스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팀의 포워드들이 얕은 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주전 가드 프레드 밴블릿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메인 볼 핸들러 부재에 시달리면서 2월 초 6연패까지 기록했었던 휴스턴인데, 역시나 이번 경기도 밴블릿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딜런 브룩스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이 경기는 내일 오전에 필히 출전 라인업을 확인하시고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밀워키는 직접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3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 데미안 릴라드 역시 28득점 8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치면서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줬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얼마 전 워싱턴으로부터 카일 쿠즈마를 영입한 밀워키인데, 쿠즈마 합류 이후 치러진 7경기에서 5승 2패를 거두고 있고, 쿠즈마는 7경기 평균 16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대에 부응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벤치에서는 케빈 포터 주니어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라면 밀워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밀워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밀워키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동부 1위 클리블랜드와 접전을 펼쳤지만 아쉬운 6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21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제런 잭슨 주니어도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클리블랜드에게 20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줬을 정도로 제공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치러진 원정 5연전에서 2승 3패, 흐름이 한풀 꺾인 멤피스지만 여전히 서부 컨퍼런스 2위 싸움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워낙 벤치 뎁스가 두터운 팀인 만큼 현재처럼 부상 이슈만 없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피닉스 상대로 2전 전승, 신승이긴 했지만 모두 원정 경기였던 걸 감안하면 21승 6패를 기록 중인 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멤피스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토론토전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벤치로 내려갔다가 다시 주전으로 복귀한
브래들리 빌이 30득점, 데빈 부커도 31득점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얕은 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듀란트는 최근 치러진 7경기에서 평균 40분이 넘는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 올스타전에도 참가하면서 체력 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멤피스에게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인 피닉스고 경기 내용 자체는 접전이었지만 당시에는 피닉스의 홈 경기였고 이번에는 멤피스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홈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멤피스를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는 피닉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월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연이어 경기를 갖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는 홈팀 뉴올리언스가 자이언 윌리엄슨의 22득점 9리바운드 활약을 앞세워 18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CJ 맥컬럼과 트레이 머피 3세, 백코트 듀오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벤치에서 출전한 카를로 마트코비치와 호세 알바라도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야투율이 33%에 그쳤을 정도로 극심한 야투 난조에 시달렸고 1, 2쿼터 종료 시점 13점 차 리드를 안고 있었지만 3,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팀의 부동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어깨 혈전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난 샌안토니오인데 뉴올리언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경기는 샌안토니오의 야투율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경기는 디에런 팍스를 중심으로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 팀의 핵심 스코어러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댈러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0득점 7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의 선수들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홈에서 대승을 거둔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최근 트레이드 기간 팀에 합류한 지미 버틀러를 앞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골스인데 버틀러 합류 이후 치러진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고 있고 버틀러는 평균 20득점과 더불어 적극적인 림어택을 통해 경기당 평균 8.2개에서 9.2개의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팀에 부족했던 페인트 존에서의 적극성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버틀러가 인사이드에서 활개를 치니 자연스레 커리에게도 공간 및 찬스가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고 있고 모제스 무디와 브랜딘 포젬스키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도 폼이 올라오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골스입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샬럿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지난 포틀랜드전 53점 차 대패에 이어서 직전 세크라멘토전도 42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트레이드가 불발된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도 팀에 다시 합류했지만 두 선수 모두 부상 관리 차원에서 백투백 경기는 출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골든 스테이트전은 라멜로가 결장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샬럿의 경기력이라면 연승 흐름을 탄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력과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덴버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적생 루카 돈치치가 32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 이적 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천적 덴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레이커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오스틴 리브스, 하치무라 루이도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주축 선수들이 모두 제 몫을 해준 직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댈러스전은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된 이후 처음으로 친정팀 댈러스를 만나게 되는 경기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해서 두 선수의 맞대결을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모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경기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는데, 확실히 카이리 어빙의 활약 여부에 따라 팀의 경기력 편차 또한 크다는 것을 직전 경기에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치치와 트레이드된 앤서니 데이비스는 한 경기만에 부상을 당했고, 데니얼 게포드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팀의 핵심 빅맨진들이 부재 중인 댈러스이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리머택을 막아내기 힘들어 보이고, 직전 덴버전 경기력을 회복한 돈치치도 친정팀을 상대로 뭔가를 보여줄 의욕이 넘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댈러스의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고양 소노의 경기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끝내고 프로농구가 다시 재개됩니다. 홈팀 KCC는 현재 7연패를 기록 중이고, 설상가상으로 팀의 핵심인 최준용과 송교창이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소노는 휴식기 이전 치러진 4경기에서 2승 2패를 거두면서 나름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시즌 초반 맹활약을 펼치다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팀을 떠났던 앨런 윌리엄스가 팀에 다시 복귀하면서 이번 KCC전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KCC 상대로 1승 3패, 상대 전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소노지만 유일하게 거둔 1승 경기에서 앨런 윌리엄스가 25득점 20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던 걸 감안하면 현재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KCC 상대로 소노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수원 KT의 경기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휴식기 이전 치러진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거두면서 완벽하게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트레이드로 KCC로부터 합류한 디온테 버튼을 필두로 조니 오브라이언트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공격력이 살아난 정관장이고, 토종 에이스 박지훈도 제 몫을 해주면서 6위 싸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변준영과 김종규도 곧 부상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관장은 후반기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원정팀 KT는 휴식기 이전 치러진 7경기에서 5승 2패를 거두면서 정관장 못지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병 레이션 해먼드가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토종 에이스 허운과 팀의 신성 하윤기의 활약을 앞세워 모비스와 LG를 바짝 추격 중인 KT입니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KT가 근소하게나마 우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올 시즌 정관장 상대로 2승 2패를 기록 중이고, 1월 24일 가장 최근에 치러진 맞대결에서 21점 차 대패를 당했던 만큼 이번 정관장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경기에서 정관장의 버튼과 오브라이언트에게 도합 48점을 허용했었던 KT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정관장의 용병 원투펀치를 얼만큼 막아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승리하면서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제일런 듀렌과 아우사르 탐슨, 팀의 젊은 자원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말릭 비즐리 같은 베테랑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올 시즌 새로 지휘봉을 잡은 JB 비커스테프 감독의 지도하에 지난 시즌과는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난적 보스턴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뉴욕전 대승을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를 기록 중인 보스턴이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5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5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데릭 화이트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디트로이트가 7연승을 거두면서 기세가 좋은 상황이지만, 올 시즌 이미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19득점 15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마일스 터너와 파스칼 시아캄이 42득점을 합작했지만 덴버에게 14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줬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직전 경기 상대는 난적 덴버였고, 이번 경기 상대는 수요일 보스턴전을 치르고 인디애나 원정을 오는 토론토인 걸 감안하면 인디애나가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토론토에게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인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피닉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RJ 베럿과 임매뉴얼 퀴클리가 나란히 23득점씩 기록했고, 스카티 반즈가 20득점, 벤치 에이스 크리스 부쉐이도 23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인디애나를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토론토인데, 두 경기 모두 홈 경기였고 홈과 원정에서 유의미하게 경기력 차이가 있는 팀인데다가 백투백 일정까지 감안하면 이번 인디애나 원정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2승 7패를 거두고 있는 토론토인 만큼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동부 1위 클리블랜드에게 패배한 데 이어 2위 보스턴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사실상 동부 3위 자리를 사수해야만 하는 뉴욕입니다. 다만 연패를 기록하고 있긴 해도 올 시즌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 타운스, 원투펀치를 필두로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뉴욕이고, 부상 이슈가 있었던 조시 하트와 오지 아누노비가 모두 복귀하면서 완전체 전력을 갖춘 뉴욕입니다. 현재 칼 앤서니 타운스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지만 타운스가 결장한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시카고전 무려 32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1승 9패,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6위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로 고군분투하던 타이리스 맥시의 경기력도 떨어졌고, 기복이 너무 심한 폴 조지, 오히려 출전하지 않을 때 팀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에이스 조엘 엠비드까지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이번 뉴욕 원정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브루클린전을 승리하면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조던 풀이 26점을 기록했고 빌랄 쿨리발리가 20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와 크리스 미들턴의 합류로 팀의 젊은 자원들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들이 생긴 워싱턴인데, 한참 리빌딩 중인 팀에 미들턴과 스마트 같은 선수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올 시즌 승률 최하위,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합류했다고 해서 팀의 경기력 자체가 당장 크게 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 홈에서 패배했었던 경기들을 살펴보면 난적 미러키와 인디애나를 상대로 1포제션, 2포제션인의 접전 구도까지 경기를 끌고 갔던 만큼 체급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포틀랜드를 상대로는 워싱턴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유타전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앤토니 사이먼스가 28득점, 제라미 그랜트와 데니 아브디아가 38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스쿠 앤더슨과 셰이든 샤프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치러진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었던 포틀랜드인데, 미네소타와 덴버, 레이커스까지 연속으로 강팀들을 만나면서 최근 4연패를 당했지만 다시 샬럿과 유타를 잡아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2경기 기준으로 7승 5패,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0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은 7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워싱턴을 상대로는 포틀랜드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포틀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포틀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화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 목요일 다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는 홈팀 애틀랜타가 주전들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지만 벤치 선수들의 맹활약을 앞세워 12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시도했던 3점슛 7개를 모두 놓치는 등 주전들 대부분이 슛감이 좋지 않았지만 벤치에서 출전한 테렌스 맨과 카리스 르버트, 조지 니앵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이애미 역시 팀의 에이스 타일러 히로가 시도했던 3점슛 9개를 모두 놓쳤을 정도로 얕은 난조를 보였고, 팀 전체적으로 17.5%라는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총 득점이 86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7경기 기준 1승 6패, 흐름이 좋지 않은 마이애미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빈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팀의 에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타일러 히로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대승을 거두면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이적생 케빈 허더가 3점슛 7개 포함 23득점을 올렸고, 조시 기리가 25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마타스 부젤리스도 17득점을 기록했고, 잭 콜린스와 코비 화이트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무려 32점 차 대승을 거둔 시카고입니다. 에이스 잭 라빈이 팀을 떠나면서 동력을 잃은 시카고지만 이렇게 야투율이 터지면서 경기력 고점이 나오는 날이 종종 있기 때문에 최근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클리퍼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디트로이트전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먼 파월과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을 이어가면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제임스 하든도 야투 기복을 보이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리퍼스입니다. 물론 이번 시카고전
레너드와 파월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면 클리퍼스가 연패를 끊을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 이번 경기도 결정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기는 목요일 경기로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배팅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카고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미러키전을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샌안토니오전을 갖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5승 8패로 썩 좋지 않지만 홈에서 연달아 경기를 치르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뉴올리언스 원정에 이어 목요일 휴스턴 원정을 떠나는 원정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샌안토니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7패로 좋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팀의 에이스 웬바냐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스턴의 빅맨 알페렌 생군을 쉽게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사이드에서 생군이 날뛴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샌안토니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15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